어. 다 밀어내고. 자, 이제 224페이지에서 이제 실시 계획을 한번 잘 보고, 자, 사업을 지금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 실시 계획 요 두 개 있었다는 거 크게. 처음에 이제 신도시 만들 거야 계약, 계획이 바로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가 요렇게 사업할래요. 사업하려고 이제 아예 삽질을 하는 계획. 요게 이제 실시 계획 계획입니다. 안 만들면은 그냥 없던 걸로 할 거야 계획입니다. 옆에 이제 225페이지에 크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누가 시행자가, 이걸 또 지정권자가 이러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할 사람 계획입니다. 아까 공공받지, 민간받지, 그 사람들이 바로 작성해서,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계획을 작성해서 오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아까 이제 법 17조에 있다는 게 실시 계획은 누구한테 맞아라? 개발 계획에 맞아라.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시 계획이가 됩니다.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시행자의 실시 계획이 개발 계획, 그러니까 요놈이 훨씬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은 A라고 하겠다는데 이놈의 실시 계획이 B로 어디 이상하게 사이비 같은 거 그러면 안 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도시적 대지 난개발되면 안 되겠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근데 여기다 이제 포함시킬 수 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은 뭐 설계 어떻게 할 거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고 그 정도는 안내. 그리고 또 세부 규정은 꼭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세부 규정. 자, 그리고 이제 225페이지 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성했다. 자, 225페이지에서 2번 인간 누구? 지정권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지정권자는 그래도 꼭 박스 좀 해놓고요. 지정권자의 시장 그러면 안 돼. 군수구청자 아니야.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리고 또 이제 인가 하기 전에 들어라. 아까 이제 바로 아랫사람 건너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우리 법전에 한참 뒤에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오니까요. 중간을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그냥 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요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입니다. 자, 가로 1번 해볼까요? 225 제일 아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바로 아래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한테 의견을 듣고, 이제 2번 볼까요? 누구? 시도지사가 이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나하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의견을 그렇게 들으라고 했어.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알려줘야 된다. 꼭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 라고 해서 이제 바로 1번처럼 대도시 시장은 관계소를 직접, 여기 뭐 더 아래 사람 없으니까 지가 바로 공람을 시키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2번에 아까 대도시 시장이 아닌 그러면 특광시 이런 사람들, 국장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송부?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좋다고. 자, 안동시장한테 바로 네가 바로 공고해 그입니다. 그리고 맨날 우리 14일 봤었던 거. 그러니까 안내 여기는 14일 이상 공람시켜. 너무 짧으면 안 돼. 순돌이 엄마도 봐야 되고 영희 엄마도 봐야 되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14일 정도 이상으로는 공람시켜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아래 이제 실시계획의 변경을, 자, 인가를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경미한 거 100분의 10, 2번하고 3번에 100분의 10. 자,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 비용 이런 것들은 그 100분의 10 거의 안내받지 말고도 조심. 그리고 이제 아까 효시, 효과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맨날 봤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면, 자, 세 번째 줄에 쭉 두 번째 끝에 있는 것처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아예 얘기합니다. 아니 이걸 또 거쳐 가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이반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결정 고시된 것까지 고시는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고시된 걸로 볼 거야 라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거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도시지역이요. 사업 바로 그냥 해. 얘기입니다.
그 절차를 또 갈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지용도면도 그려서 보여줘야 되니까 제일 아래에 요 사업 시행 기간 중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일 아래 시행 기간 안 요 정도만 밑줄에 놓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의제사항 요거 다 물어보지 절대 않습니다. 다 허가받은 걸로 볼 거야. 승인받은 것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따로 또 허가 또 인가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 실시계획 작성에서 인가 받으면 요거 허가 받은 걸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런 박스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그리고 더 있는데 쓸데없어서 생략한 거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 간단하게 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하면 의지한 걸로 본다. 요것도 맨날 하던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내. 자, 옆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식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 이제 완전 여기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먼저 박스 두 번째 이제 2번에서 딱 중간 정도의 환지 방식. 환지 방식, 땅값이 비쌀 때 할까요? 땅값이 쌀 때. 그죠? 쌀 때 아니면 비쌀 때? 그죠? 비쌀 때. 왜냐면은 수용을 못해요. 이건 너무 비싸갖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사업하고 돌려줄게. 그래야지. 아니 비싼 땅을 어떻게 다 그냥 수용을 한대요? 못해. 그러니까 바로 2번처럼 현저히 땅값 자체가 정말 높아서 막 주상공 그런 땅이겠지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아예 잘 안 하려고 하겠지 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해다 그냥 다 사업해버리고 분양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다음 이제 일본에서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경우에도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자, 1번이 약간 독특하니까 공공시설의 정비 이 정도만 밑줄여 놓으시고요. 근데 2번이 이해가 돼. 현저히 정말 땅값 자체가 높아서 아예 수용을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돌려줄게 이런 겁니다. 대신에 네 땅은 그냥 반 그냥 내가 먹을 거야 입니다. 공사 비용이야 입니다. 너는 그래도 더 이득이야.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 아예 수용해서 아주 크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요런 소리 하는데 환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할래 입니다. 우리 이제 둘을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이 정도는 아예 안 낼 정도니까 한번 봐줍시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229페이지가 사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공이하고 공공이 아닌 사람들도 딱 할 수 있는 두 개. 그러면 우리 공공 시행자가 이제 여기는 환지로 처음에 했을까요? 아니요. 수용을 했는데 환지로 바꾸고 싶어. 그러겠죠. 공공. 자, 박스. 많이 안 내봤지만 여기도 헷갈립니다. 자, 먼저 공공 시행자는 저 끝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 뭘로 할 때 바꿀 수 있다고요. 전부 환지. 그래서 1번에서 전부 환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혼용으로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수용이나 혼용이나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환지로 바꾸는 것은 공공이가 가능하대. 그렇죠. 뒤에 전부 환지. 2번도 저기 끝에 전부 환지 요것만 밑줄여 놓으실까요? 이건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입니다. 근데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혼용하는 걸로는 가능하대요. 야,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자, 그 혼용 밑줄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렇게만. 그리고 자, 4번은 자세히 볼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 나가. 한꺼번에 다 들어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난리가 날 거니까 조금 쪼개갖고 A 공급 먼저 하고 다 끝나면 B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또 A 공급 들어와 잠시 이럴 수도 있고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또 순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결론만 봐야지 그 중간에 뭐 봐. 볼 것도 없어. 저기 끝에 있다. 그리고 잠시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줘야 되겠죠. 이 엄동선은 어디 가라고 입니다. 집도 절도 없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 임대할 수도 있다. 당연한 소리 안 늘만 하죠. 그리고 이제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 대상자한테 떠나갈 사람한테 분양하는 것도 계속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항도 조금 덜 할 거고.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꾸 뭐 안 된대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얘기 잘 나오죠. 그죠? 경제적 약자들 지금 방도 못 얻는 데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성 계획도 수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 요거 이제 있었대. 두 번째 줄에 임대주택 꼭 밑줄에 해놓으시고요. 근데 의무다. 할 수 있다가나 하여야 한다. 근데 그 박스에 있는 건 면적이 너무 적어. 사람이 너무 적어.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숫자까지는 거의 내본 적은 없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하나 나오죠. 얘 하나. 이제 수용. 그럼 어찌 하나? 자,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그 사용의 주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나 먼저 사업시행인데 거기 가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조합이 다 수용을 해버리겠대요. 저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지. 조합이 한꺼번에 다 수행하겠대요. 다 수용을 해버리겠대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 빼놓고 나머지들은 가능한데 조합은 안 돼. 의외로 안 내봤지만 조심.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기 조건인데 여기 가로에 아까 공동출자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공동출자 법인. 자, 그러면 공공시행자가 먼저 여기 이제 빼야 되겠죠. 100분의 50을 초과했대요. 공공이 많이 차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50%를 그렇죠. 공공. 그러니까 그놈은 빼야 되겠죠. 지금 민간만 동의받아 오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건 아니지만요. 저 지문 갖고 이거 얘 공동이요 아니면 공동이가 민간이요 아니면 공공이요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과하면 얘가 공공이니까 초과하여 출자하는 놈은 민간 아니니까 너는 빼 그럽니다. 너는 완전 공공이니까 갸 빼고 민간들은 동의받아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퍼센트 잘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니까 면2 아니라 면3 면삼총이 그냥 면삼총이 해갖고 면적이 3. 면적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면2 하겠나. 뭔 면이 면3. 그리고 소유권자 총 얼마? 총 2개입니다. 면삼총이 중요한 숫자다. 자꾸 바꿔서 냈었어. 요즘에는 조금 안 바꿨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상해 줄게. 뭐 아주 유명한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다가 공치법. 보상해 줄게. 나가 받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요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이제 특례인데, 특례로서 바로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세목을, 그러니까 어디를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주 세세적인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바로 진행이 돼요. 그럼 그 후부터는 그냥 바로 수용을 해버릴 수도 있대요. 요 세목을 고시가 아주 중요한 소리입니다.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사업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인정을 받으면은 막 수용도 하고 보상금 줄 테니까 오세요. 얘기 좀 해봅시다. 해갖고 사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목을 고시할 때 딴 데가 아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판 진행 중은 재판은 재결은 이제 재판인데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 안에서 해라. 재판 불만 있으면 거기서 재판해라.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앞에다가 별표 2개 완전 3개값.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뭐 뒤에보다는 요놈을 한 문제를 꼭 잘 내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출전들이 얘가 제일 중요해 라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낸다고 했습니다. 먼저 근데 발행을 맨날 우리가 지정권자 이러니까 지정권자 큰일 납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시행자. 사업을 하다가 내가 토지를 주면 안 되겠니? 당장은 돈이 없어. 그래서 요걸 토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한다. 바꿔줄게. 그러니까 그런 채권이 바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업 다 끝나면은 토지 줄게. 그런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 자, 시행자를 꼭 박스 좀 해놓고요.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왼쪽에다가 지정권자 X. 무슨 지정권자가 상환 채권을 발행해? 아니라니까. 사업 시행자가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또 보증은 공공한테 보증 서라 이럴까요? 아니 민간한테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안 줘요. 이 나쁜 놈들 이럴 겁니다. 그래서 배째라 또 이럴 거니까 배대봐 이럴 겁니까? 배째면 정말 뭐 나옵니까? 그러니까 민간말. 그럼 이제 또 가로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또 문장을 바꿔놨는데 민간이
50%를 초과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민간. 아까는 거꾸로 써놓은 거고 여기는 민간 맞네. 민간이 진짜 50%를 초과.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민간이 51 그리고 공공이가 49 이렇게 하는 거지 50, 50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 50도 공공이 돼버립니다. 50%를 초과했다. 초과는 포함 않고 넘는 거다. 51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50.1이라도 여기입니다. 50은 넘었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와서 법은 안 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저 끝에 보면 지급 보증. 그죠? 보증은 누가 필요하다고요? 민간이. 자, 민간이. 자, 지급 보증 꼭 밑줄을 해놓고 옆에다가 하여튼 00X. 그냥 차례 제목에다 써놓어서 이제 다 읽지 말고요. 여기 엄청 많이 냈다. 그리고 이제 발행 규모 보실까요? 얼마를 넘을 수 없냐? 2분의 1. 요거 중요한 숫자입니다. 2분의 1. 아니 2분의 1을 넘어갖고 다 토지를 주겠대요. 이러면 이게 환지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는 가능한데 2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숫자다. 잘 봐라. 이런 것들 신경 안 쓴다. 뒤통수 친다. 그다음 이제 그냥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냐? 그냥 주구장창 지정권자. 가로 1번. 자, 두 번째 줄에 쭉 중간 넘어가면 지정권자 좀 박스 좀 해놓고요. 지정권자한테 딴 사람 나오면 안 돼. 또 그냥 귀찮다고 시장군수구청장 환지래니까 환지게 지정권자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공고하라고.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 이 이율은 누가 정할 거냐? 지정권자? 아니 발행자가. 그럼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이율. 자, 그리고 저기 발에다가 이발. 머리 너무 기네. 이발 좀 해. 이발. 자, 이발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잘 해놓고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요. 이거 홍길동이 거요. 라고 해서 기명식. 무기명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그냥 받고 그냥 그 사람 이름을 써버리면 내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수표도 아니고. 기명입니다. 기명. 이름이 있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치는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도 약간 다른데요. 이것도 이제 내면 또 냅니다. 이전, 양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는 얻다가 그리고 대항력 제3자한테 이거 내 거요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또 약간 달라요. 근데 요거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이전도 가능합니다. 취득자는 그 성명하고 주소를 어디에다가 기재해 줄 것을 요청. 이전하는 경우 이제 원부. 자, 그 원부입니다. 이 원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토지 상환 채권 원부. 그 원부 두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좀 빨간색으로 잘 좀 해놓고요. 진짜 이제 이러면 진짜 요거도 먹고 아주 죽이고 싶을 건데 원부 빼버리면 안 됩니다. 원부에다가 기재를 해주고 원래 그 장부 거기다가 써줄 것을 요구를 해야 이게 양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 그 다음에 대항력은 또 원부가 조용히 빠졌어요. 표도 안 나요. 자, 볼까요? 이전한 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부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서 지금 나중에 내면은 다 쓰러집니다. 낸 적도 있고요. 자,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근데 정말 원부 빠졌죠. 원부. 어디다가? 그냥 채권에. 그래서 그 채권 옆에다가 원부 X. 저기 일본하고 거기 동그라미 크게 해놨잖아요. 원부 말고 여기는 그냥 채권에. 그 채권에다가 기재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 거요. 한 식으로 우리 등기처럼. 그래서 여기는 원부 아니다. 입니다. 자, 이전의 이응자, 원부의 이응자, 그리고 대항력의 대애자, 채권의 애자. 하여튼 뭔 짓을 해서라도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긴 하니까 꼭 조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설정은 그게 이제 하나의 채권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담보처럼 우리 저당권 설정하는 것처럼 꼼짝만. 자,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권 설정도 가능. 자, 가능하다. 그리고 이주대책. 이제 떠나갈 사람 시행자가 마련을 해 줘야 한다. 자, 시행자 정도 밑줄을 줘. 또 지정권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주대책 마련해 줄 사람은 시행자야. 공사 못해. 다 들어누워 있어. 옮겨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얘도 자주 내고요. 원형지. 자,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원형지 그럽니다. 근데 완전히 그대로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반 시설만 딱 마련해주고 앞으로는 니들이 거기다 뭘 짓든지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원형지입니다. 자, 원형지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원형지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또 2분의 넘을 수 없다. 거기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원형지 세 글자죠. 세 글자. 셋. 그러면 3분의 1 이내로. 자, 3분의 1까지는 괜찮은데 이 원형지를 다 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싸게 주고요. 그냥 기반 시설만 딱 해갖고 주고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막 국가 그리고 애들 학교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때문에 공장은 중요합니다. 공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야 그 지역이 살아나요.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원형지를 3분의 2 이내로 한정해서 아래쪽에다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냥 국가. 자, 두 번째 공공기관 정말 줄만하죠. 국가가 쓰겠다는데 지방공사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한 사람도 되고. 근데 5번 학교, 공장, 정말 교육 그리고 일자리. 자, 공장 같은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한테 뭘로 줄 수 있다고요? 싸게 원형지입니다. 기반 시설만 딱 넣어주고 알아서 학교 지역, 알아서 공장 지역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 공장 중요하니까 두 놈을 꼭 동그라미에다 잘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뭐 개발 계획을 아까 수립하고 나서도 원형지 공급은 승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근데 도로 만들면 뭐 공원 만들면 하게 해줄게. 옹벽 좀 세우면 해줄게. 우리 정지조건 민법 배웠잖아요. 조건부로도 가능해요. 조건부가 어디 안 되는 데 없어요. 그입니다. 자, 이따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자, 공급 계획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의 반영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또 중요합니다. 못 팔어. 이거 싸게 줬습니다. 싸게 주니까 낼름 팔아버리면은 이거 완전 투기입니다. 아주 그냥 이상하게 활용할 거니까 못 팔어. 근데 10년하고 이놈 5년 때문에 또 헷갈린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근데 여기다 3년 그러면 없으니까 알 건데 여기는 5년 있고 10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년의 범위인데 자, 1번 박스로 와볼까요? 박스 앞에다가 별표 2개 중요합니다. 자, 먼저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거 10년인가 5년인가? 5년입니다. 어떻게 50기라고 해야 되나? 5년. 그리고 공사 완료가 아니라 처음에 계약을 했던 날로부터는 얼마? 10년. 그러면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5년 안에는 팔지 말아라.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못 팔어. 청약 같은 것도 당첨됐을 때 못 팔어 한다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청약 싸게 줬잖아요. 싸게 주니까 이것들 낼름 파네. 이거 완전 투기야. 이럴 거니까 안 돼. 여기도 그래.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두 번째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등장 있다. 공공. 그런 경우는 승인을 받아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근데 1번이 중요해요. 1번. 그 박스 앞에다가 2개. 그리고 이제 5번, 6번 아주 그냥 제목 정도만 봐도 돼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여기도 중요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도 한 문제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통으로 저 채권을 안 내버리고 요걸 내버립니다. 먼저 원칙에 보실까요? 원형지 이거 경쟁으로 줘야 될까요? 아니면 알았어 수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달래요. 알았어요. 아까 학교 공장으로 할 사람이 달래요. 알았어요. 그 의사에 따르는 것을 수의 계약 그럽니다. 수의 계약. 그래서 뭐 경매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사람은 수의 계약 그럼 잘 알아듣는데 저거 나 머리털 나고 지금 처음 들어본다. 그런 거 많아요. 진짜 수의 계약. 수 의사에 따른다. 의사에 따른다는 계약을 수의 계약 그래요. 수의. 근데 우리 원형지는 싸게도 줄 건데 어떻게 준다고요? 의사에 따르겠다. 국가가 달래요. 진짜 공장 만든다고 달래요. 그 의사에 따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수. 그럼 원하고 수하고 동그라미 넣을까? 원수네. 원수. 정말 이제 원형지 공급할 때 국가가 달라가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진짜 저 왼수 이럴 것 같아요. 원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외에 학교 공장은 또 안 그래요. 학교 공장은 이게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완전 민간인 같잖아요. 경쟁 부처.
그래서 학교 공장 등의 부지는 뭐라고요? 경쟁. 학교 공장 꼭 좀 밑줄 좀 해놓고요. 이거는 수의계약 아니다. 입니다. 우사에 따른다. 비리 엄청 생기겠다. 그래서 가장 높은 놈한테 줄 거요. 자, 경쟁. 근데 계속 유찰돼요. 그럼 안 좋은가 봐. 그럼 줄 수 있겠지. 몇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에 따른다. 2번. 이것도 3회로 바꿀 것 같고요. 한 번으로 바꿀 것 같고요. 저 출전들은 생각이 똑같아요. 이걸 뭘로 바꿀까라고 2박 3일, 9박 10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2회. 그리고 경쟁. 여기 이제 수입니다. 2회 이상이면 그때는 경쟁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수 뭐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여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2번. 그리고 공급 가격 보실까요? 아니 기반 시설도 빼고 그냥 줘야 될까요? 아니. 하여튼 원형지에다가 기반 시설 비용은 더하고 근데 여기다 제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앞쪽에 더한 금액 기반 시설 공사 비용은 보태야지. 우리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니 그래도 싸게 주는 건데 더한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선수금은 미리 좀 돈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받을 수 있다. 내용 자세히 보지 마세요. 자, 위에까지 아까 8번 정도까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그 다음 이제 옆에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완전히 우리 기성 제품처럼 아예 딱 만들어진 아주 기성품처럼 조성 토지, 다 조성이 된 토지를 조성. 이 원형지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또 독특해.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한 문제 낼 경우에도 아주 내용이 여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의 승인 조금 또 지정권자 보지도 말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의견 청지, 의견 들어라. 똑같네. 1번, 2번 그냥 눈길도 주지 말고요. 그냥 똑같아. 똑같은 놈들 안 내. 그리고 공급 계획 놔두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공급 조건, 또 조건도 붙일 수는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에 237 이제 중요한 거 나왔다. 근데 조성토지는 이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의사에 따라 버릴까요? 아니, 게입니다. 그럼 뭘로요? 가장 높은 가격에 줄 거야. 이거 뭐라고요? 경쟁입니다. 경쟁. 환장하고 있죠. 아까 원형지는 원수라고 하더니 여기는 완전 또 반대로 경쟁을 붙이겠대요. 조경. 조성토지 조경해라.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경. 한다. 꼭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자,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에서 바로 238페이지에서 그 예외 추첨 앞에다만 별표 2개 하셔야 됩니다. 추첨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8페이지에 이제 추첨 이제 다 왔어요. 진짜 아주 지겹죠. 야,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아주 인기 엄청나게 많은 놈들입니다. 이건 경쟁을 붙일 수도 없고 의사에 따를 수도 없고 그냥 제비 뽑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택지 3택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정말 새 놈 맞죠? 3주택. 그리고 1공장입니다. 새 놈을 묶어놓고 3주택, 세 가지 주택입니다. 그리고 공장. 이 공장이 왜 또 있냐면은 공장 일자리가 지금 집만 쫙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가지 살아나요. 강남이 왜 제일 비싸다? 일자리가 제일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강남을 못 깬다니까요. 테헤란로에 빌딩이 153개나 있다고요. 여기입니다. 거기 안에만 여기입니다. 어디를 따라봐. 그러니까 판교가 약간 깝죽이긴 한데 게임도 안 돼. 까불지 마. 하셔야 됩니다. 공장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3주택 1공장 이거는 뭐라고요? 추첨 엄청 많이 냈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의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추첨이야. 추첨. 나 오른쪽에 이제 239페이지 보실까요? 자, 조성토지 가격은 여기는 감정평가 이하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감정평가 시세에 근접해.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싸게 줄 수 없다. 이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하는 따로 있어. 그리고 이제 2번 보실까요? 세 개를 또 잘 밑줄여 넣으셔야 되고요. 학교 그리고 폐기물
우리 저기 예전에서 이제 봤었을 때 거기도 나왔었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고요. 학교 가고 수돗물을 먹었는데 물맛이 안 좋으니까 폐 하수도에다가 폐했을 때 그때 봤었던 학교하고 폐기물이다. 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요거 세 개 좀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는 기반시설 그리고 임대주택 이놈은 세 번째 끝에 볼까요? 감정가격 어떻게? 2하로 2하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하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박스 자세히 볼 건 아니고요. 알겠어.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환지 왔습니다. 진짜 이제 다 왔다. 입니다. 환지. 얘 무조건 앞에 있는 바로 이제 수용이보다 얘가 더 중요하대요. 사실은. 우리 정말 심하면은 저 수용이를 한 개도 안 내고 여기다 두 개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다 하도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매년 출제라고 써놨네. 진짜 매년 안 나오면 손에다가 장을 지져버리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환지계획의 작성 의무. 자, 이런 거 그냥 박스 있는 거 그대로 보고요. 따로 자세히 보고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2번 환지 설계할 때 토지 평가에 환지 계획을 처음에 작성했을 때입니다. 처음 작성. 자, 그러면 240페이지 아래쪽에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거의 많이는 안 내봤고요. 그리고 함부로 변경하는 거 안 된다. 가격을 외에 고무줄이니 함부로 변경하면 안 돼. 그리고 자, 오른쪽에 241 그 박스까지 막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를 조금 더 늘려서 주는 거를 증환지. 그리고 면적이 너무 커요.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줄여갖고 감환지 주고 현금 청산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면적 자체가 너무 적어갖고요. 얘는 어떻게 줄 게 없어요. 그럼 부지정 못 적었다. 그리고 건물로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입체 환지. 근데 그런 거 내지도 않아요. 아, 그렇게 다양하게 있대.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42페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적응 환지는 딱 적절하게 환지로 주는 것을 적정 가장 적합하죠. 근데 거기에 예외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으면 아까 못 주겠다. 저 너무 적다. 이런 것들은 환지 부지정. 아예 환지로 못 준다고 그냥 돈 줄게. 그냥 나가. 이런 게 바로 환지 부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가? 거기 임차인 있으면 어떡할래? 지상권자 있으면 어떡할래? 문제되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임차인 등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부지정. 함부로 그냥 못 주겠다 이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거 세트로 꼭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주거지역에 60인의 녹지에 공업에 나중에 150인의 건축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렇게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해줘라. 당연할 거고요. 그러니까 낼 만한 게 있겠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것은 이제 적용을 안 할 수도 좀 있고 당연하고요. 그리고 5번 쪽으로 와보실까요? 우리 채비지가 비용이 머물러 있는 땅을 아까 뚝 잘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한 사람도 공사 비용을 받아야 되니까 비용이 채 머무르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비지. 그리고 공원 같은 걸로 판지 않고 남겨놓는 거 그걸 뭐라 할까요? 보류지. 용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게 뭐냐고 안 내. 이건 너무 쉽다고 자들이 그런 거는 안 내요. 근데 우리 채비지 같은 것은 비용이 머물러 있는데요. 준공검사 전에도 팔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사업비용 받아야 지금 포크레인 기름도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팔아서 비용 충당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팔 수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팔 수 없어.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답을 줬네. 오른쪽에 243페이지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뚝 잘라간다. 50% 나왔다. 자, 1번은 그냥 놔두고요. 쭉 내려와서 2번 정말 평균 토지 부담률. 공사로 부담해라. 돈 좀. 자, 그럼 이제 얼마 정도라고요? 50%는 원칙적으로는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럼 딱 반까지는 줄 수 있다. 맞아요. 아까 100평이 50평만 주고 나머지는 50평 사업비용으로 채비지 가져갈게. 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60까지 60을 넘을 수도 있대요. 나 먼저 예외 보실까요? 잘 안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60. 그러면 60%까지 가능하면은
나한테는 40평밖에 안 오겠네. 그래도 그거 어디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받으면 60을 넘을 수도 있대요. 그러기는 거의 어렵겠지만 토지 소유권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의외로 거의 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자. 많이 떼가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3번은 뭐 계산해봐.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44.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이제 정말 이제 별표 3개짜리 나왔다. 누구요? 누구한테 가갖고 승인을 인가를 받아야 되냐? 입니다. 환지. 아주 속 시끄러운 환지 계획. 맨날 머리끄댕이 잡는 환지. 소송 가고 옆집에 그냥 영희 엄마 맨날 가고 사무소 가고 뒤집어 엎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없어. 좋은 땅을 줬는데 니은이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고요? 제주도 때문에 그냥 도 신경 쓰지 말고 시장, 권수, 구청장. 제주도는 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제주도 도지사한테 가라. 그입니다.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저놈 도지사 빼버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권자 아니야. 정말 오랜만에 환지계의 지정권자 아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람 어렵지 않고요. 보여줘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건물로 준다는 245 크게 봐도 되고요. 정말 건축물로 주면 입체. 토지 위에 건물 있으면 그 입체적이잖아요. 그냥 토지만 있으면 평면적. 근데 위에 건물 있으니까 입체감이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체 환지 신청. 이거 신청하면은 알았어. 건물로 줄게. 이런 게 바로 입체 환지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여기도 이제 너무 적고 그러면은 그것도 못 주겠다. 입체 환지 부지정. 쭉 한번 봐주면 되고 하다. 건축물 요 정도만 밑줄에 놓으시면 입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입체 환지의 주택 공급 뭐 내용들 아예 뭐 낼만한 건 아니니까 246페이지는 쭉 그냥 봐줘도 되고요. 그냥 오른쪽에 이제 247 한 문제감은 아닌데 그래도 약간 내용 있는 게 환지 예정지. 공사가 정말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 그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잠시 쓸래요? 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 자, 그러면 종전의 사용이나 수익권은 있겠어요? 아니죠. 환지 예정지로 옮겨왔죠. 그러니까 종전의 사용 수익은 없어지고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만, 처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쓰라고 해서 예정지지 처분권까지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여기 와서 잠시 쓰고 있어. 이게 바로 환지 예정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지정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거기 임의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지 예정지는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제목도 잘 써놨네. 필수 아니네. 거기 할 수 있다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35절하고 돼 있는 앞쪽에 하여야 한다. X 갑자기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봐라. 공란.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내용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한 문제감은 아닌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이제 효과. 그럼 언제까지? 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예정지 지정일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가 나요. 딱 그까지만. 그 다음날은 환지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그러면 아까 뭐 1월에 자 그때 이제 효력 발생했고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나중에 공고합니다. 진짜 공사 완전히 다 끝나면. 그래서 잠시 쓰고 있었으니까 공고일까지만. 또 다음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날은 환지 처분에서 소유권이 넘어올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고일까지 바로 써라. 그 아래 중요한 문장 없다. 정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쓸 수 있다. 아니 그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아라 이런 게 바로 이제 수인. 정말 참아야 되겠죠. 예정지 막 짓거라고 못 써요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정지 지정하면은 시행자가 그럼 다른 사람도 참아야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채비지 나왔네요. 채비지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준공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뭐 사용이 됐건 수익이 됐건 처분이 됐건 있다. 비용을 환수해야 돼. 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저기 끝에 있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준공 전에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기를 마치면 그날에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요. 개인이 살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등의 조정 간단하고요. 그리고 249 꼭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권리행사 기간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버리면 임대료, 치료, 증액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감액을.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한 게 있으니까 60일이 지나면 그럼 60일 안 해야 된다는 소리네. 맞아. 그입니다. 쉬어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다음에 환지의 토지에서의 가격 평가. 이렇게 가격도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마지막 250페이지 환지 처분.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처분. 이제 공사 다 끝났어요. 그 처분이 뭐라고요? 환지 처분. 자, 2번에 보실까요? 자, 환지 처분 절차가 완료 공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공고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보라고 공란 절차 거치고 공사가 끝났다는 공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있는지 가서 봐야 되겠죠. 정말 땅이 푹 꺼질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준공 검사 이제 마치면은 문제 없어. 그러면 소유권자한테 토지 넘겨주는 환지 처분하고 공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은 안내 다 알 수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봐라 또 14일 이상 공란 맨날 똑같은 거니까 여기를 왜 내겠어? 그리고 의견 제출할 말 있으면 토지 소유권자 그리고 이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사람도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 가로 세 번째 볼까요? 뭐 준공은 아주 간단하고요. 언제 계속 처분 안 해. 그럼 큰일 나니까 얼마? 60일. 60일은 중요하겠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반드시 해라. 입니다. 안 하면 안 돼 시행자. 입니다. 60일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지 처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효과. 이제 여기 중요하다. 입니다.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종전 토지에서 그리고 환지로 넘어올까요? 입니다. 당일일까요? 아니면 다음 날일까요? 입니다. 다음 날.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그 환지 주겠다고 했었던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가 된 오늘 공고 났다. 언제? 다음. 그 다음에다가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근데 아래는 소멸이네요. 그럼 이제 정전에 있었던 토지의 소유권은 언제 죽을까? 근데 소멸도 다음날, 그럼 발생도 다음날, 소멸도 다음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소멸은 오늘까지 끝나야 되고 그리고 다음날 발생해야 되니까 소멸은 언제래요? 또 다음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여기 잘 속입니다. 종전 토지에 있었던 그 권리는 그 소유권 등은 환지처분 공고 된 날. 두 번째 저 끝에 된 날에 꼭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다음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된다. 아니 소멸도 다음, 발생도 다음. 이런 뭔 소리 안 돼? 죽는 날을 왜 또 다음 날로 넘어간대? 아니 소멸은 당일에 죽고 다음 날로 그 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자 그거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채비지 입체만지로 건물도 똑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채비지는 세 번째 줄로 한번 알아볼까? 얘도 뭐 다음 날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채비지는 중간에도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채비지를 매입했대요. 준공검사 전에도. 네, 매입한 자는 매입 186조의 민법에 그럼 언제래요? 등기입니다. 등기. 근데 또 등기에다가 또 다음날 아니 뭔 소리요? 뭔 등기가 또 다음날이니? 주택임대차나 다음날이지. 등기 못했던 거니까. 여기는 등기 마친 때. 그럼 여기다 다음 X. 꼭 여기다가 등기 마친 때에 그 아래다가 맨날 여기다 다음 이러니까 그냥 입에 붙어갖고 다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아래 우리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바로 지역권. 지역권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도로를 위해서 지역권 놔뒀어요. 근데 그걸 소멸시켜야 되나요? 사업 진행한다고? 아니 도로를 써야 되잖아요. 지역권은 살려놔. 근데 도로가 그냥 놔버려갖고 그 지역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쩌겠어요? 소멸하지. 근데 원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시법에도 잘 나와. 안 죽는데 나중에 쓸모가 없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역권은 죽어야 되겠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긴 한데 그래야 그냥 충격
생각이 나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252페이지에 진짜 마지막으로 왔다. 환지 등기. 아까 우리 포인트물도 봐. 지금 언제 등기를 넘겨준대? 14일. 아까는 환지 처분이었습니다. 공고였습니다. 등기 소유권을 넘겨줘야지 시행자가. 그래서 언제? 14일, 60일, 14일. 조금 조심하자. 의외로 많이 안 내봤지만 실무감은 엉뚱한 소리 하겠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줄게. 청산금. 아까 토지를 조금 적게 받았다. 부지정 못 받았다.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청산금. 그리고 돈을 좀 더 내라. 증환지. 자, 그런 게 이제 청산금. 다 주고받고 끝내겠죠. 그게 바로 이제 5번의 청산금. 근데 청산금은 253페이지에서 시효가 자주 나옵니다. 시효. 얼마래요? 5년. 5년. 그냥 딱 중간 아래에 5번 청산금의 시효. 그 5년 아주 중요합니다. 자꾸 3년이래. 자꾸 10년이래. 여긴 얼마라고요? 5년. 5년. 상사채권이 5년인데 10년에 보통 여기는 딱 반이다. 5년. 5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채비제 처분 등 어렵지 않아 보이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254 아주 자세히 볼 건 없고 간단하게 봐주고 그 다음에 7절에 준공 이제 다 끝났다. 준공검사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딱 하나 나오니까 넓게 나오면서 어려운 문장 안 나와요. 좀 이따 한번 보러 갈 거예요. 준공검사 지정권자. 자, 255 딱 중간에 보면은 그 지정권자 중간에 보인다. 준공검사.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완료 공고 전체적으로 봐주면 되고요. 어디 낼 만한 건 없겠잖아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의제사항 여기도 있다. 준공 받은 것으로 보겠어. 자, 그런 것들도 있고 자꾸 무슨 협의가 있으면은 준공된 걸로 아까 인가 받은 걸로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257페이지보단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얘 조금 어려워. 자, 258페이지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31회 때 계속 제목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31회 때 나왔던 4번 쪽에 한번 할까요?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한번 1번 해보실까요? 정말 아까 지구 단위 그죠? 여기 오자가 났네. 바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 회가 아니라 획인데 계획에는 본 시험 문제 저렇게 안 나와서 이게 오자를 써놨네.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정말 맞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도시지역 될 건데 아주 난장판 난개발된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2번 볼까요? 건너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잖아요. 실시계획 작성하면 시도지사. 여기다 갑자기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건너뛰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맞고 바로 아랫사람 대장도 맞고 의견을 들어라. 너 혼자 그냥 지정하지 말고 들어봐.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권자가 시행권자가 아닌 시행자 작성됐을 때 실시계획에 관해서는 지정권자의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 인가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자 4번 요놈이 좀 어려워요. 사실 중간에 있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구법, 신법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구법하고 신법 중에서 신법이 앞설까요? 구법이 앞설까요? 약간 충돌되는 게 있으면 민법에 있는데 구법, 신법 예전 법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법이 더 우선할까요? 맞아요. 신법이 더 우선합니다. 신법이. 그게 법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얘가 어려웠어. 얘는 맞는지 틀리는지 감이 안 온다. 입니다. 자, 고시된 실시계획 얘가 신법이겠잖아요. 이제 나중에 입니다. 내용 중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냥 요 느낌으로 보면 얘가 상급일 것 같대. 근데 얘는 구법이야. 구법. 아주 예전의 법, 구법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 중 여기 있잖아요.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자꾸 이렇게 구법, 종전이 앞서냐 그렇게 종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더 우선해서 적용한다. 아니면 최근에 만들어진 실시계획이 더 우선한다. 그죠? 최근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실시계획 신법입니다. 신법. 여기다 종전이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구법. 그러니까 요거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죠.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법이 더 우선하냐고.
아니다. 그럼 누가? 실시 계획이. 여기 개발 계획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조금 어렵기는 했다. 나머지는 좀 평범했었고요. 여기는 또 의제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에 의제될 수 있는데 4번이 무장 어려웠어. 그놈이 답이야.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7번. 바로 이제 환지 방식 이렇게 딱 나왔죠. 자, 환지 옆에도 봐라. 34의 작년도 문제. 그리고 7번 보실까요? 사업시행,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 방식 중요하다고. 환지는 무조건 낸다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수립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라. 동의를 그럼 받아야 되니? 지방, 국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맞네. 그입니다. 맞네. 민간만. 그리고 충당을 위해서 처분할 수도 당연히 있고 2번 아주 평범하고 3번도 우리 지역권 나왔다. 행사할 실익이 없대. 도로가 빵 뚫려가지고 더 이상 지역권 필요가 없대. 맞아. 그러면 4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부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N은 시행 규정을 작성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럼 이제 5번 봐봐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 중에서 종전토지 그냥 하필 분필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냐? 아니, 이 정도는 아주 경미한 거니까 인가받을 필요는 그냥 합치는 거, 쪼개는 거, 뭐 달라진 것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야. 그거 이제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딱 도시개발채권 그놈이 약간씩 나오니까 264 이제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뻥치는 거 아니야. 이제 다 왔는데 얘도 중요하니까 꼭 한번 볼 거야. 아까는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마지막에 얘 나오는 거 꼭은 아닌데 나올 수 있다. 바로 도시개발 채권. 그러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채권. 여기는 아까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줄게. 사업 끝나고 나면 토지를 줄게. 근데 여기는 우리 시도지사가 돈이 없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드는 게 도시개발 채권. 아까 사업 시행자께 약간 중요한데 얘도 간간히 이렇게 물어요. 32회 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은 아닌데 최근에 약간 뜸했다. 올해는 나올 것 같대. 조심해야 된다. 발행권자 또 시행자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도시개발할래 돈이 없어? 시도지사가 꼭 밑줄여 놓으시고 옆에다가 시행자 X 이거 속기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놈 채권이 있어갖고 헷갈려 죽겠네. 거기는 아까는 토지 상환 채권 토지를 줄게 채권 그입니다. 2번까지 또 헷갈려요. 여기 이상한 거 아주 투성입니다. 여기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 또 아무나 뭐 기획재정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행정안전부입니다. 진짜 이상하게. 여기 왜 또 그런데요? 법이 그런데요. 자, 그래서 2번 누구한테 승인 받으라고요? 국장 X 행정안전부 장관. 여기 아주 문제 그냥 어디 내든지 그냥 내면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저거 CEO도 냈었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박스 좀 잘 해놓고요. 언제 사라져? 자, 먼저 원금이자. 원금 3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5년. 근데 이자는 2년. 이자는 2년. 아주 세트네. 입니다. 2년. 또 욕하네.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발행 방법 등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번 발행 방법. 여기는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기명. 자, 첫 번째 줄 적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 자, 무기명도 가능하다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해. 그리고 이율. 여기도 이제 정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또 승인을 받네.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요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부터 5년 안에 못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10년 사이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여기는 도시개발 채권. 그 기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딱 요까지만. 그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니까 한번 자, 프린트물로 얼른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될 건데 바로 4페이지에서 뭐 옆에 5페이지까지밖에 없으니까 아까
바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공공 4개 있었다. 민간 7개 있었다. 의도적으로 제가 안 쓴 거다. 괜히 그냥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보고 동의받으라고 했지? 그거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이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중요하다.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요? 시행자가. 사업 다 끝나면 토지를 줄게. 좀에 기다려. 그리고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2분의 1. 그리고 이름이 있어. 김용입니다. 그리고 이율 누가? 이발 발행자가. 아까 이제 대항력 그리고 이전 그게 조금 어려워. 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간단하고요. 원형지 그리고 아까 얼마 이내에서 원형지 3분의 1. 그리고 이제 학교 공장도 공장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학교 공장 같은 것은 막 경쟁도 붙여 한번 봤던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조성. 나 먼저 위에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추첨. 그죠? 3주택지 1공장. 그랬을 때 뭐라고요? 추첨. 자, 추첨이라고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추첨이다, 방법이. 자, 그것만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환지가 더 중요해요.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권자 그러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거기 원칙에 뭐 위지면 그거 보지 마세요. 적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거기 뒤에 등이 있으니까 그거 안 낸다는 겁니다. 저걸 또 앞글자 따갖고 보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예정지 잠시 쓰고 있을래 예정지는 지정하연당하나 할 수 있다.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이 종전토지에서 예정지로 옮겨와 입니다. 환지처분 공고 날 때까지 거기서 잠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입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정말 중요하다. 얼마 준공검사 받고 나서 계속 안 넘겨주고 공고도 안 하고 60일 이내 공고해라. 환지처분 해라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한번 봐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권리가 이전된다. 다음 날이라는 거 조심해라 입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권리가 소멸하는 건 정말 다음 5번. 소멸은 다음날 그러면 안 돼. 입니다. 그리고 청산금 그리고 아까 등기 며칠? 60일 아니라 14일. 시행자가 등기 넘겨준다. 14일. 요 정도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1페이지에서 바로 이제 문제 보시면 대도시 보실까요? 2번씩이나 나왔다. 이거 이제 안 틀리고 나온 적은 있었는데 보셔야 됩니다. 대도시 시장은 근데 오히려 있다.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있다. 오히려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맞을 것 같아. 아니 있어. 옆에 조용히 대도시장이 나도 있다라고 손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잘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자연녹지에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저거 만이요 3만이요 개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만일까요 아니면 3만일까요? 자연녹지면은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만 공업지역 공업지역이 3만이었답니다. 이놈은 만하고 3만하고 헷갈립니다. 요것도 안 틀리고 2번 3만으로 바꿀 것 같다. 그리고 3번 한번 진짜 잘 봐주세요. 3번 어째 틀린 것 같대. 저거 왜 또 10만 갖고 뭐 저렇게 쬐끄만 거 갖고 선물 한 3개는 필요한 것 같은데 30만.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통상부 장관 누구게? 누구게? 이 공공이게 아니면 국장 친구게? 입니다. 그러면 어디 딴 놈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부, 교육부, 아무데나. 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근데 없다가 맞을 것 같아. 면적이 너무 적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는 이제 나중에 소금 뿌리고 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없다가 맞을까요? 맞죠? 있다가 맞아요. 그거 없다가 꼭 맞을 것 같죠? 아니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었어요. 야가. 야 누군지 모르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기획재정부 장관 딴 놈이 등장합니다. 친구 아이가 친구가 면접이 필요합니까? 어? 그렇죠. 아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여기 산업통상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중앙. 그렇죠. 한장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 맞았어. 근데 이놈이 어디 있는지.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놈들. 그놈들이 공공기관이고요. 얘는 친구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이 아까 면적 있었냐? 중앙.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있다. 오려 맞다. 아주 환장하겠죠. 이제 시험장 가면요. 저 장관 또 딴 사람으로 등장하고 나 여기 있어. 나 면적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이러고 장난하고 있을 거랍니다. 뭔 면적이 필요해. 가능해 그러니까. 5만 더 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번 오려 맞는 거다. 지금 괜히 틀렸다고 그러지 말아라. 2번 나왔다.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4번. 제외가 아니라 그죠? 포함. 너는 틀린 건 내가 알아. 저 5번이네요. 5번. 여기다 1년 2년 그랬어야 헷갈리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바꿀 겁니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6개월 신경 쓰지 말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바꿔버려. 아까 착수 있고 뭐 하나 있었지 그입니다. 실시계획 착수 이거 말고 그입니다. 이거 1년이야 이놈이 지금 입이 그냥 방정이네. 1년이야 2년이냐 이게 헷갈리지. 6개월은 있다 없다? 없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헷갈리는 게 실시계획 1년이니 2년이니 착수가 2년 요놈은 1년 아주 한장하죠. 이러면 진짜 깐죽거리면 미쳐버려요. 6개월은 아예 답을 알려줘서 6개월 어디가 있어. 1년 아니면 2년이지. 아까 이제 박스 앞에다가 별표 2개 해놓고 저래. 그러니까 1번 2번 조심하자. 또 낸다 또. 그리고 6번째 정말 간단하게 국가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웃기고 있네. 일본에 봐. 국가 옆에 지방자치단체 될 수 있는데 저래. 이렇게 될 수 없다고 2번씩이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착수. 그렇죠. 욕하지 말고 착수 요거 2년. 그러니까 아까 그놈은 1년. 요거 2년이다. 엄청 많이 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봐. 8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몇 명? 그죠? 7명. 알면 진짜 내가 다 알고. 그리고 9번 좀 봐보세요. 될 수 없대. 자 먼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기는 어렵지 않네. 근데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얘기입니다. 막 머리 그냥 꺾고 다니는 애. 그리고 고등학교 다녀야 될 애가 그 조합장하고 있으면 되겠니? 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이면 지급보증 없이. 그럼 지급보증 해야 되냐? 지방자치단체인데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안 틀리고 아니면 틀리고 2번 나왔다. 맞다 틀리다? 맞다. 국가 지방 필요 없지. 믿을 수 있지. 그리고 뒤에 이제 2개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27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채비지는 중공검사 전에도 사용할 수 없다. 있다. 처분도 가능해. 망한 데니까 비용 받아야 된다니까. 12번째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이 3년이래. 이자는 이 생각나서 그죠? 5년 이제 10년 그런다.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잘 겨누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많이 틀리지 않아. 기억하셔야 된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비법 해서 거기도 6개. 근데 거기는 또 내용이 많아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또 재밌게 해드릴 거니까 꼭 오시고 제발 좀 오시고 계십니다. 금요일 또 불금이라고 벌써 어디를 가셨어. 어디 가지 말고 계십니다. 꼭 와갖고 공법 정말 어려워도
뭐 딴 놈 거 들으면 뭐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어려워. 진짜 어렵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